네,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개각이 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내피셜, 그냥 재밌게,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내년 5월에 마감을 할 텐데, 그 마감 시기까지 뭐 갈지 안 갈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지명하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국정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배경에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이 깊어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최근에 뉴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그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그 노형욱 그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기존의 그 문재인 정권의 두 명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게 되면 정치인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 그리고 친여 성향의 학자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두 분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토부는 이 예산관료 출신인 노영욱 후보자가 지휘권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물론 국회 청문회도 넘어야 돼요. 근데 국회 청문회, 저는 이분을 봤을 때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부처 장관들 임명하는 거 보면 강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재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 이제 국토교통부 뭐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책을 여러 번 폈는데, 성적표로 보게 되면 25전 25패. 거의 그냥 진짜 어마무시하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뒷수습을 이제 이분이 맡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고, 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그 퇴임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수습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후임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를 고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요번에 그 노영욱 후보자가 지금 지명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맡게 됐는데요. 자, 수습 잘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분의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출신의 노영욱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된 것은 나름 달라진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인사 기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 앞서 있는 그 두 분의 장관과는 좀 다른 기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시 30회 출신이고요. 자, 기획재정부 사회 그 예산 심의관과 그다음에 재정관리관을 여기만 그 노 후보자. 그래서 이제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재정 전문가예요. 재정 전문가. 근데 재정 전문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오게 생겼습니다. 자, 삼선 의원 출신의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참 동안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치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주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물러나셨고요. 친여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민간 참여를 배제시키고, 자, 공공재개발 개념을 들고 나온 변창흠 장관에 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부동산 문제를 이분이 지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국토부, 그러니까 국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을 왜 여기에 앉혔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자, 이분의 그 뉴스를 보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 가까이 국무조정실에서 몸담은 이력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이력에 그 국정조율 능력이 탁월하다, 돋보인다,
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요분이 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굉장히 신망받는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번에 그 인사기조에서 보여주고 이제 지목한 이유는 국정조율 능력 때문에 이분을 지명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는 이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돌아선 민심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부동산 분야예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는 묘수를 찾을 적임자로 지금 조정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국정조율 능력이 큰 탁월하신 이 분을 지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정치인 장관 재직 시에 국토부와 기재부 상당한 마찰을 겪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기재부하고 정치인 장관 출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장관, 자, 요분들의 이제 요구를 관찰하려고 하는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를 이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노영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 뭐 종부세 완화, 뭐 또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선 민심을 조금 잡기 위해서 뭔가 완화의 기조, 뭔가 이렇게 조율의 능력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데, 자, 그런 기조에서 지금 이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임명되지 않았나. 자, 그리고 기재부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았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야당하고도 뭔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능력치, 조율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각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교체가 됐는데, 자, 교체되고 나서 자, 기존에 홍남기 부총리가 있을 때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뭔가 정책적으로 또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람 하나 갈았구나 라고 또 이제 이 민심이 또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 좀 뭔가,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또 출신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국토부와 여당과 정부와 기재부와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요. 또 야당과의 또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뭔가 이 해결하려고 하는 스탠스가 좀 강하지 않나. 자, 그래서 차후에 또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대선 전까지는 이 돌아선 민심을 좀 다시금 되돌려야 될 텐데, 지금 그 되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기조, 지금의 부동산 정책처럼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표심이 돌았을 때예요. 자, 지금 표심이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고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대출 완화 얘기든 또는 뭐 종부세, 뭐 보유세, 또 이제 조정 얘기든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 뭐 현실화율을 좀 낮춘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하반기에 뭔가 이런 인사기조가 달라진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 분을 통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좀 완화 기조라든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운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그 인사 기조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고심들, 자, 그런 고심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찾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 이 출신의 이 노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 지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분의 그 활동을 살펴보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